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북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줌으로 한번 강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이 좋은 거는 이렇게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우선 보여드리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네, 여기 있군요. 화면 공유를 먼저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네, 화면 공유를 했죠. 네. 자,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 기업으로 바꿔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니다.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기로 바꿔라. 이 책은요,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완전 절판이라서 뭐 일설에 의하면 전국에 5개밖에 없다. 그래서 겨우겨우 뭐 복사를 했니 많이 이런 말이 들을 정도로, 그리고 어쩌다가 그 알라딘 중고서적 같은 데 나와도 최소 20만 원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책의 후속편입니다. 이건 번역이 안 되어 있고요. 간다와서 놀이 더욱더 당신의 회사가 90일 만에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어 제목은 뭐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으로 기업으로 바꿔라 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정 마케팅, 이 감정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화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다. 전작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객을 붙잡아 놓는 방법을 그 비책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렇게 띠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는 쾌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은 정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쾌감이란 게 뭐냐? 일본 말로는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 예, 쾌감할 때 쾌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계산한 대로, 정말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고객이 모여준다면, 내 마음 동선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고객이 모이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쾌감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 쾌감이라고 할까요? 카이라는 거에 저는 완전히 꽂힌 적이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제가 포토리딩을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쾌감, 진정으로 그 프로그램이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내가 정말로 즐겁고 이걸로 인해서 쾌감을 느낄 정도로 비즈니스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느냐,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객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과 고객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사실은 모객을 한다거나 뭐 직객을 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그만큼 고객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간담회사가 얘기하는 이 감정 마케팅은 그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 마케팅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객이 오지 않으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고객이 많이 없다면 매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을 모을 수밖에 없죠. 모으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원칙은 뭐 포장마차가 됐던, 동네 라면집이 됐던, 토요타가 됐던, 뭐 소니가 됐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고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만 본다면 비즈니스는 아주 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잠재 고객을 획득한다. 그 잠재 고객을, 두 번째죠. 그 잠재 고객을 일단 기존 고객으로 만든다. 세 번째, 그 기존 고객이 다시 재구매하도록 만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잠재 고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재 고객이 좀처럼 또 기존 고객으로 안 넘어가죠. 일단 또 기존 고객으로 만든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기존 고객이 재구매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실 광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팔리는 광고와 팔리지 않는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광고 대행사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광고는 돈만 많이 쓰고 팔리지 않는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는 광고와 팔리지 않는 광고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간다마서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선전에 대한 반응은 약간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지 혹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간다마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카피라이터의 대가입니다. 그 카피라이터도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고 선점 문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간다마서는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DM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고객의 감정에 호소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고객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카피를 정말 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마소네가 책도 많이 팔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대가 그리고 정말 수천 명의 어떤 CEO들을 컨설팅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간다마사의 책 중에는 이러한 카피라이팅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책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다마서리의 그 카피라이팅의 테크닉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절판되지 않은 책 중에 아, 돈이 되는 말의 법칙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실은 제목만 들으면 뭐 이런 싼 마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간다마선의 20년 마케팅, 카피라이팅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도 그냥 봐서는 별로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리드 포 액션이나 혹은 이런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보신다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잠재 고객을 일단 광고 선전으로 모은 다음에 광고 선전을 통해서 고객을 내 앞에 세일즈맨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일즈맨이 실제 계약을 성약한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계도를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는 100점 100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퍼, 뭔가를 제안을 하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오퍼를 줬을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마케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고객이 차근차근 올라올 수 있는 동선을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간다마 선언가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론 중에 needs, wants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needs, wants 분석법은 간다마 선언가 트레이드마크로 이미 등록을 해놓은 거이기도 한데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needs, wants, 마케팅이나 광고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이죠. 근데 사실 고객의 시점에서 본다면, 고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품의 이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감정 마케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 마케팅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마케팅을 고객 중심적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니즈 원츠법이라고 말할 때 그걸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데 사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 필요성이죠. 고객의 니즈, 필요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원츠, 요거까지도 만족시켜 줘야지만 비로소 산다는 겁니다. 단순한 니즈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필요성 때문에 산다는 거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지만 그 코로나19에 당장에 닥친 필요성 때문에 뭘 우리가 사죠? 마스크죠. 세정제죠. 난리도 아니죠. 마스크 정말 대단이라고 불죠. 난리도 아닌데 이건 바로 앞에 그 필요성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뭐 니즈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엄청난 원추를 갖다가 자극시켰기 때문에 눈앞에 정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필요성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감정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감정 마케팅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이 아닌 물건을 파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은 1인 기업이 됐던 뭐 중소기업이 됐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객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뭐 심지어 간담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객 획득할 수 있는 지식, 고객을 획득할 수 있는 노하우만 확실하다면 나는 무인도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뭐 밤에도 아주 안심하고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책에뿐만 아니라 그 고객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간담화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곱셈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저는 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법칙, 곱셈의 법칙이라는 거죠.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주 일단 먼저 상품,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곱하기 잠재 고객을 모으는 지식, 또 곱하기 성약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한 지식, 이게 다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곱셈의 범칙에는 맹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마케팅 지식도 아주 뛰어나요. 이걸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못해. 그러니까 세일즈 테크닉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의 법칙에서 마지막 3번이 0이다. 그러면 아무리 1번과 2번을 잘해도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죠. 완전히 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곱셈의 법칙은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재구축하는 게 감정 마케팅이다. 이렇게 간담화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고객 정찰력, 고객 정착률, 네, 로열티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이 로열티를 갖게 만들 것이냐, 사게 만들 것이냐, 이걸 뭐 브랜드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똑같이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곱셈의 법칙은 일단 고객이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을 해야 되고요. 곱하기 라이벌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 타사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성에 서야 되는 거죠. 뭐 1번하고 2번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 타당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또 곱셈의 법칙에서 가장 또 중요한 3번이 들어오는데요. 3번은 뭐냐? 당신의 회사에 호감을 갖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얼마만큼 호감도가 좋은 감정이 유지될 거냐. 사람이든 물건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어떤 그 호감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상품도 마찬가지로 그 호감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당신의 회사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는 시간적인 어떤 그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또 곱셈의 법칙에서 이게 만에 하나 0이다. 그런 순간 지나왔던 모든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고객이 사실 구입을 딱 결심해서 지갑을 여는 순간 이때가 가장 고객 로열티가 높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내가 지금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서 딱 샀다. 이때 만족도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점점 사고 난 후로부터 후회합니다. 그래서 뭐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너무 그 텀이 길거나 샀을 때는 좋았는데 아무런 어떤 후속 조치가 없으면 고객 로열티는 점점 다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간담화 서류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사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이 나왔던 당시 벌써 20년 가까이 되겠죠?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가까이 될까요? 어쨌든 상당히 오래 전에는 이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담화 서류의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 21일간 고객 감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고객한테 고객이 어떤 그 망각곡선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로열티가 제일 높은 순간에서 계속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고객한테 3번이나 계속해서 뭔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뭐 편지도 좋고 아니면 작은 어떤 이벤트도 좋고 뭔가 손편지도 좋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별거 아닌데 도입을 해서 그거는 뭐 일본 애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또 뭐 나중에 소개해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 책에도 몇 개 실전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그 프로그램을 물론 잘 실천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21일 동안 그걸 해 보는 거예요. 그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일본 말로는 이게 오모테나시라고도 하지만 고객을 위하는 마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람만이 감정 마케팅의 어떤 진수를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성공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간다마스도 하고 있고 간다마스의 책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본서의 이 책에 노하우에 의해서 업적을 올린 334개 회사의 그런 어떤 그 타이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간담문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실천. 실천은 그냥 명확하니 명상보다 100배 멋있다. 그러니까 결국 액션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리드 포 액션을 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보고 액션 전문가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저도 뭐 액션, 리드 포 액션 실천에 꽂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실천한다.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줌을 하는 것도 무조건 액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는 거고 처음엔 다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